글로벌 국제회의 개최는 물론 각종 전시 박람회가 열리는 곳, 바로 코엑스입니다. 마이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발전 전략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동기 코엑스 대표이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화영 아나운서, 네. 혹시 마이스 산업이 뭔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듣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뭐 컨벤션 무슨 행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마이스 산업은 전시나 컨벤션뿐만 아니라요. 회의 그리고 또 외국 기업에서 너 일 잘했으니까 여기 한번 좀 놀러 갔다 와라 이런 일종의 인센티브 여행을 모두 아우르는 말인데요. 한마디로 이 부가가치가 큰 복합 전시 산업이다. 뭐 이 정도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마이스 산업,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국내 마이스 산업은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또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코엑스 대표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한마디로 전시 산업은 그야말로 폭탄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의 충격이 있었죠? 이제 전시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그 사람들이 얼굴을 맞대고 네. 실제 제품을 이렇게 만져도 보고 눈으로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이제 체험해 보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 일단 정부가 이제 사람 모이는 거를 예. 이제 못하게 했고 또 국경 이동하는 게 이제 제한이 돼 있었고 그렇죠. 또 만나더라도 전부 다 마스크를 썼어야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를 좀 꺼려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마이스 산업은 정말로 이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시산업 규모가 한 4조 규모라고 하고요. 한 2,700개 기업이 한 2만 명을 고용하는 산업인데 네네. 전시산업의 경우에 코로나 첫 해 매출이 한 60% 줄어들었고 국제회의 같은 경우는 84%가 무려 줄어들었습니다. 어허.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이라고 하죠. 좀 많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저도 얼마 전에 코엑스를 다녀왔는데 뭐 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뭐 예전만큼 이제 원상 복귀됐다, 회복됐다라고 해도 될 수준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1월 달에 이제 실내 마스크 의무가 이제 해제가 되면서 예. 2월 초에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제 가장 큰 전시회가 반도체 전시회 세미콘입니다. 아, 이 세미콘 전시회가 열렸는데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서 외국에서도 이제 참가 기업하고 바이어들이 굉장히 많이 왔고요. 그 이후로는 코엑스가 예전에 예. 활기를 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배터리 전시회 여기에 정말 구름 관중이 모였다고 하던데 뭐 그게 다 코로나가 좀 풀린 덕인가요? 아니면 산업이 워낙 가파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시회도 좀 나름 빨리 회복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예, 예.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B2B 전시회가 오히려 빨리 회복하는 반면에 네. B2C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디지털이라든지 온라인으로 했던 부분들이 익숙한 사람들이 예. 아직은 회복이 좀 덜 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B2B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예를 들면 신제품이라든지 기술을 개발했어도 예. 마케팅이나 이제 팔로가 없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시회를 이제 오픈하면서 많은 참가 기업들과 이제 바이어들이 오게 만든 그런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좀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그런 어떤 전시 트렌드들이 좀 있었을까요? 3월 초에 저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전시회를 했는데 예. 스마트 팩토리 전시회도 뭐 3일간 한 5만 명 이상이 오는 굉장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3월 22일 날 우리 매일경제에서도 네. 국민 보고 대회를 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AI 팩토리 이제 4,000개를 만들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요즘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는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을 뽑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애로입니다. 그렇죠. 젊은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이제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취업을 좀 잘 안 하려고 하고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좀 더 하겠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장을 좀 더 깨끗하게 자동화도 하고 스마트 팩토리하고
AI를 도입해서 이런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기업으로 우리가 이제 바꿔가지 않으면 네. 아마 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못 구해서 네, 네. 공장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굉장히 이제 많은 성황을 이뤘고요. 뭐 그 외에도 조각 관련된 조각 페스타라든지 네. 또 지난주에는 그 의료기기 관련된 네. 히메스라는 전시회도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4월부터 이제 열릴 그런 전시회들을 감안해 보면 얼핏 보니까 이 소비자들 대상 전시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일종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저희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예. 당장 이제 이번 주말 매경 골프쇼를 어허. 하죠. 예.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전시회를 하고요. 예. 4월 달에는 그다음에 이제 미술 시장이 우리나라 또 핫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뜨겁죠. 화랑 미술제가 있고 예, 예. 커피, 맥주 관련된 전시회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전시회들에 일반인들이 얼마나 많이 올지 예, 예.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즘 뭐 메타버스 가상공간 하니까 전시 산업이 결국은 이제 좀 시들시들해지지 않겠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또 제가 코엑스 사장하면서 네. 가장 큰 애로 사항은 뭐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협회 단체나 찾아오셔서 코엑스에서 좀 전시를 하고 싶다라고 네. 하는데 저희가 공간이 없어서 아. 코엑스는 오히려. 이제 2년 전에 예, 예. 대관 신청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2년치가 항상 이제 꽉 차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원하시는 분들한테 네. 공간을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게 음흠. 가장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이 마이스 산업이 예.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국제적 행사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그 해외에서의 어떤 그 우리나라 마이스 산업에 대한 위상 네. 이런 것들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작년에 발표한 기준을 보면 도시별 국제회의 개최 순위에서 이제 서울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아하, 상당히 높네요. 굉장히 이제 높은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이제 가장 높은 거고요. 그런데 이제 한편 이제 전시 산업 같은 경우를 보면 네. 세계 한 1,385개 전시장이 있고 4천만 제곱스퀘어미터 면적이 예.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점유율이 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그런가요? 예, 우리나라 이제 미미하네요. 전시장이 한 17개 정도가 있는데 예, 예. 17개 전시장을 합한 면적이 중국의 상해나 심천의 한 개 전시회, 네. 한 개 전시장보다도 작습니다. 아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기업들 측면에서도 보면 이제 영국이나 독일에 아무래도 이제 거기가 산업도 먼저 발달하고 시장도 크다 보니까 네. 글로벌 전시 회사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이제 그런 큰 전시회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코엑스가 2009년부터 네. 베트남에 진출해서 베트남에서 한 7개 전시회를 하고 있고 예, 예. 또 뭐 인도네시아에서도 전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나름 이제 글로벌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뭐 물론 요즘 베트남이 중국을 대체할 세계의 새로운 공장이다 네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베트남을 딱 지목하신 이유는 이런 걸 내다보셔서 그런 건가요? 한국 기업들이 이제 많이 진출해 있기도 하고요. 예, 예. 그다음에 뭐 지리적으로도 그렇게 이제 멀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이 전시회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개최하고 네. 또 이제 전시장 운영에도 이제 참여하게 된 거는 그런 우리의 이제 전시장 운영 노하우, 전시회 개최 노하우를 좀 다른 나라에서 해외 진출해서 네. 이게 일종의 서비스 수출이겠죠. 서비스 수출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올해는 이제 6월달에 예. 독일에서 인터배터리 유럽이라는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코엑스가 해외 진출 네. 말고 이제 국내에서도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 네네. 특히 소형 전시의 네. 진입 장벽을 낮췄다라고 네.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네. 전시 공간이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근데 산업이나 네. 우리 이제 기업들은 계속 새로운 신제품, 신기술을 지금 내놓고 있고 네. 저희가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새로운 전시회나 소형 전시회가 하려면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공간이 부족하니까 음. 저희가 이제 코엑스에서 조금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공간들을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전시회들이 뭐 처음부터 큰 면적으로 시작하는 건 아니니까 네네. 작은 전시회를 하고 조금 더 키울 수 있게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 그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전시회하고 신규 전시회를 이제 분리해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네. 신규 전시회는 배정을 받아도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기존 전시하고 신규 전시회를 같이 신청을 받아서 예. 신규 전시회가 이제 배정을 받으면 한 1년 반이라든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네. 새로운 전시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온라인 전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코엑스도 이렇게 온라인과 접목한 시도를 좀 하지 않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이제 회의실 공간들을 좀 메타버스 회의실로 만들어서 네. 회의장에 오지 않고도 내가 이 회의장 배치를 조금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자유자재로 뭐 이렇게 미리 연출을 해볼 수 있게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을 좀 하나 하고 있고요. 네네. 또 코엑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사람들이 가장 큰 애로를 겪는 게 길 찾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그런 이제 길 찾기 서비스 앱 같은 것들을 아하.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나중에 다 모아서 코엑스를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한 가상의 플랫폼 같은 거를 만드는 작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또 다른 하나의 화두는 ESG 아니겠습니까? 뭐 맞습니다. 환경, 사회적 책임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죠? 국제회의나 이제 전시회가 뭐 3일이나 또 4일 하고 네네. 그렇게 이제 개최를 하는데 끝나고 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폐기물들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행사에 썼던 이제 자재들을 또 재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재를 좀 더 친환경 자재로 네. 반복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자재를 사용할까 예. 이런 이제 연구 개발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국제 회의 전체 프로세스에서 음.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음. 뭐 그런 노력들을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지원 정책을 이제 여러모로 네. 다각도로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지자체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이게 좀 작동이 잘 돼야 할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이제 정부 지원은 크게 산업통상자원부가 네. 산업이나 이제 수출 진행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문화체육관광부나 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 회의를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뭐 모두 이제 도움이 많이 사실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전시회를 하는 입장에서 가장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은 이제 코트라나 무역협회 같은 데서 실제 이제 바이어들을 초청을 해서 전시에 참가하는 기업들하고 이제 상담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전시산업진흥회라든지 서울관광재단, 관광공사라든지 뭐 많은 기관들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역도 좀 많이 완화되고요. 마이스 산업이 다시 기지개를 켜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대표님께서 혹시 임기 내에 이루고 싶으신 어떤 특별한 목표가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뭐 코엑스도 이제 주식회사니까 네. 뭐 매출하고 이제 영업이익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전시장을 창원에 이제 세코도 있고 또 네. 새로 건설될 어떤 이제 전시장에 대한 뭐 프로젝트도 좀 하고 있고 네네. 또 베트남의 뭐 전시장을 네. 활성화하는 부분도 좀 있고 또 코엑스가 이제 마이스 업계의 그래도 이제 대표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 마이스 산업이 조금 더 성장하고 네. 글로벌화 되도록 업계 리더 역할로서 좀 해야 되는 그런 고민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 코엑스에서 같이 일하는 이제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일하고 네네. 조금 더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개최된 국제회의 규모가 세계 2위다. 아우, 놀라워요.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고 네.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전시장 규모가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너무 작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좀 해결할 과제,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정부와 산업계가 열심히 좀 노력을 해서 네. 이제 국내 마이스 산업이 균형 있게 이렇게 좀 발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